라운드 2는 국민의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이냐 부분인데, 먼저 정권 교체 여론이 홍 소장님 한 10% 정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전에 한 10%, 지금 한 20% 가까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간에는 누가 되든지 간에 정권 교체는 확률이 60-70% 이상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거는 이 부분과 관련은 혹시 그 높아지는 것이 이재명 당선이 정권 교체로 국민들이 인식하느냐, 그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비문 컨셉 스탠스였어요. 전략으로. 친문 컨셉을 갖고 갔으면은 뭐 그걸 갖고 정권 교체라고 할 수 없는데, 비문으로서 봤기 때문에 정권 교체다, 이렇게 해서 정권 교체 지지율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 해석이지 정확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후속 조사가 옛날에 박근혜 후보가 됐을 때는 이명박 정부에서 그게 있었죠. 이명박하고 박근혜는 워낙 대립이었고 앙숙 관계였고, 사실 이명박 당선될 때 박근혜하고 경선 치열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은 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 하려고 하면은 이재명 지지 정권 교체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재명의 지금 이런 어떤 대장도 의혹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을 때 그 비문의 그 컬러가 좀 명확한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현재 정권 교체를 이재명의 어떤 그 비문만을 갖고서 정권 교체 지위로 올라가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국정감사 이 장면에서 그 전후 이런 상황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 정권 교체의 어떤 그 지지율이 올라가게 만든 원인 제공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해석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최종 TV 토론 지금 진행 중이죠. 뭐 네. 1대1 토론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토론 과정 지켜보시니까. 저는 사실 이 지금 이 아까 정권 교체율이 훨씬 정권 재창출보다 훨씬 높잖아요. 근데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여망이 이 야권 후보한테,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한테 고스란히 지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지금 토론의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토론을 포함한 이 경선의 방법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이 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토론을 10번을 하지만 지금 각 지역 순회가 한 5번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국 방송을 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대구, 경북, 뭐 부산, 경남, 뭐 또 호남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지니까 사실은 이 지금 10번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한 기껏해야 대여섯 번밖에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각 권역별 토론은 우리처럼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서,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찾아서 보지 않고는 다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토론 자체가 사실 뭐 맞짱 토론을 지금 세 차례에 의해서 하긴 합니다. 그건 조금 특이한 형식이긴 하지만, 문제는 토론을 통해서 이 지금 바뀌는 여론이 즉각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4명으로 지금 압축돼서 한 번의 원샷 경선으로 끝나버리거든요. 11월 5일날, 그러니까 직전에 하는 지금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민주당식으로 순회 경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양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여론조사는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마 지금 당원들의 표심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토론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토론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후보한테도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지금 1등 후보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토론에서 왕자 논란을 자초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망은 뭐 실언 이런 걸 통해서
이 지금 상당히 헛발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왜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홍준표는 상당히 준비된 후보일 거고 상당히 정치적 경륜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런 화끈하게 잘할 거라고 봤는데 부자본 조심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너무 좀 유약함도 보이고, 그리고 또 본인이 상당히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국민소득이 3만 불에서 5만 불 올린다고 했는데 그럼 연간 얼마씩 올라가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써준 대로 나는 이야기했을 뿐이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든지, 자신이 그동안에 말을 바꾸는 대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좀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유승민 후보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봤는데 저는 전략적 착오를 하고 있다고 봐요. 유승민 후보가 자신의 가장 강점인 부분이 예를 들면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의 문제점을 캐파하는 식으로 자기의 강점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을 겨냥해서 윤석열 잡는 데만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논쟁도 따지고 보면 유승민 후보가 지금 선도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을 지금 보여주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원희룡 후보는 상황이 들기는 들었지만 일타 강사로 뭐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대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상당히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저는 실패했다고. 한수장은 이번 국민의힘 최종적으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문제는 토론이고 뭐 실수고 실언이고 이런 것들이 별로 영향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고정관념을 가지고 정권을 교체한다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돌아가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 앞선 후보가 올인할 가능성이 조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으로서는 윤을 공격을 하는데 고발 사주가 조금 최근에 거세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윤을 도와주는 양상이 내가 볼 때는 벌어지고 있어요. 윤이 뭐 여권에서 뭐라고 뭐 장모고 처고 뭐 문제가 생기든 간에 야권 지지자들 특히 저 당 내부의 사람들은 탄압을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양상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되고 안 되었으면 하는 후보를 도와주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조성은이 등장할 때부터 개입하면 할수록 더 이 싫은 사람을 도와주는 양상이 된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가면 갈수록 당 내부의 지지 판단이 높아져요. 저는 홍이 윤보다 당 내부의 그게 지지가 그래도 오래 있었으니까 좀 높고 윤은 국민의 지지가 높을 거라고 봤는데 거꾸로죠. 지금 거꾸로 거의 뭐 윤이 저기 당 내부 지지가 홍보다 좀 차이가 있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투표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결국 그 흐름이 제가 볼 때 안 바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권이 이 지금 남의 집구석 일에 개입할 게 아니라 자기 집구석 일부터 수습하고 남의 일은 거기서 누가 되든 그냥 맞서 싸운다라는 자세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요. 지금 여권의 내부의 문제를 보면 오지랖이 좀 넓은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마지막 경선이 그 책임당원 대의원 50%하고 여론조사 50%잖아요. 그 문항 자체도 다 내용이 근데 달라지잖아요. 책임당원이 비중이 50%인데 이 50%에서 지난번까지는 28만이었는데 그죠? 그 이준석을 뽑았던 전당대회에서는 28만 명인데 지금 56만 명이 됐답니다. 이게 그래서 신규 당원이 이 반 정도 차지하게 됐는데 요것의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40대. 이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젊은 물결이 지금 들어온 거죠. 그래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서 새로 들어간 신규 당원들 그리고 그 당원들의 절반 이상이 젊은 친구들이니까 이게 홍준표 후보는 승부를 보고 건다 타겟팅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분석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 이준석 당 대표 될 때 그때 내가 알기로 상대적으로 젊은
당원들이 많이 들어온 걸 알고 있어요. 아니 그 다음 들어왔어.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입당하고 할 때 그때 이제 대거 많이 들어왔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장년층이 많다는 또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뭐 국민의힘이 그거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요거는 공개를 한 겁니다. 신규 네. 당원의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40대. 저기 3차 그 입당 때 예, 아니 그거 이준석 전당대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28만 명이라는 거죠. 28명에게 젊은층이 많다. 그것이 28명 중에 중에서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40대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그 연령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비중이 20% 30%에서 오늘 50%로 늘어나거든요. 예. 실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변별력이 거의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조사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를 들어 지금 선두를 가고 있는 윤석열 대 홍준표의 격차는 이런 조사를 하든 저런 조사를 하든 뭐 지지를 반영하든 지수를 반영하든 내가 볼 때는 1%에서 5% 이상 차이가 안 나요. 결국은 어디서 결판나느냐? 당원에서 결정이 납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이걸 우리가 조사를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이 당심에서의 변화 지금 그 한 18만 정도 되죠. 추가로 지금 더 되는데 3분의 1 이상이 28만 명. 40% 정도가 새로 40%는 안 되나요? 30한5% 정도가 이상이 지금 새로 당원이 들어와서 투표를 새로 하는데 들어온 사람이 책임 당원의 반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은 그 책임 당원들의 투표로 후보가 결정이 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여론조사 이렇게 발표 나는 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1차 때 보니까 네. 굉장히 그때 물론 이 공식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찌라시 수준에서 돌아다닌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보면 1차 때는 그 당심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7대3. 그래서 거의 2차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났는데 6대4 이상이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책임 당원은 그 비슷한데 새로 들어온 신규 당원들 이게 한 반 정도 차지하고 그 중에서 반 이상이 젊은 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서 변수가 생길 것이냐 이게 지금 홍준표 후보가 될 것이냐 부분이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들어온 그 당원들의 젊은 층이 많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그제부터 시작된 윤석열 총장 전 총장 윤석열 전 총장이 거의 만원 아니 이제 5.18 관련된 만원 네. 이게 결정적인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까 황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네. 뭐 여러 군데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이재명하고 적대적 공생관계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 대학동 개발 사업의 몸통이 돼서 구속돼야 된다고 하니까 또 이재명은 바로 해서 부산저 주은행 관련 들고 나오면서 윤석열은 네가 구속돼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받아치면서 서로 둘이가 치고받고 하면서 두 사람이 상당히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여론을 이 주목을 끌고 가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지금 현재 저는 약간의 균열이 생길 거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뭐 이제 군사 쿠데타하고 5.18 빼고 나면 뭐 정치 하나는 전반 잘한 거 아니냐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일단 천박한 역사인식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강점으로 이야기했던 헌법적 가치가 윤석열이 생각하는 헌법적 가치가 도대체 뭐냐 그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이 오늘 터진 이 지금 그러니까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 지금 개사가 개한테 사과 주면서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뉴스 보셨죠? 이 누가 봐도 본인이 어저께 주저주저하면서 사과하고 난 끝에 놓은 것이 개한테 사과 주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과는 개나 주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후폭풍이 저는 만만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입 당원의 절반 가까이가 상당수가 젊은 층이라고 한다면 이 젊은 층들이 이 부분을 과연 저는 상당히 엄중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뭐 지금 당장 제가 단언하기 힘들지만
이 후폭풍이 저는 정말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당 후보 또는 대선에 나가서 질 경우에는 저는 가장 큰 패착이 이 발언과 그 뒤에 이 태도, 이 대응의 잘못. 저는 그것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저걸 일부러 했다고 봐요. 일부러 했다. 일부러 했다. 예. 저게 저 발언은- 개선하고 발언도 일부러 했고 행동도 그다음에 일부러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5.18에 대한 어떤 시각과 또 보수 쪽에서 상당수 저변에 다는 아니죠. 그러면 상당수 저변에 이 좌파 측이 설정해 놓은 프레임에 보수 후보들 보수라는 사람들이 당이 한 번도 저항을 하지 못하고 끌려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5.18부터 4.3 세월호부터 쭉 있다라는 부분이 서로 완전히 방향이 생각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게 상당히 깔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홍준표 지지자가 많아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근데 홍준표는 이번에 보면 여건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들도 초반에는 좀 많이 했죠. 나중에 한번 이 조국 문제 때문에 조국 수용이 되고는 조금 발을 뺐는데, 그러니까 이런 강경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구 경북 비롯해서 보수 본토 이 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쪽에서 윤이 자기 지지율을 좀 더 굳혀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이 발언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이제 국민투표인데, 국민투표는 어쨌든 이게 역선택이 일정하게 있으니까 그거는 뭐 별로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걸 계산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했고, 그리고 유감을 했던 부분 때문에 에이 저거 좀 센 줄 알았는데 사과를 해. 이런 부분에 또 돌파해 가기 위해서 개 사과 사진을 올렸다고 난 그래 해석을 해요. 그게 이제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 쓰고 해석은 그렇게 한다. 윤석열이 그 정도로 전략적일 수가 있으려면 아니, 저도 아까 학 소장 그 윤석열이가 말씀하신 전략적인 게 아니라 거기도 이제 사람이 많이 그렇죠. 붙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정치적인 저도 그러니까 지금 아니. 한 소장 말에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5.18 발언은 상당히 당내 투표, 당원 투표를 겨냥해서 한 상당히 정치적인 고도의 기획된 저는 발언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아까 그 개한테 사과 주는 사진 그거 자체는 저는 이거는 진짜 완전히 선을 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모르겠어요. 이걸 통해서 본인이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본선에 가서 중도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냐의 부분인데, 이건 두고두고 아마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느낌이 네. 오고, 그 다음에 이 전략적으로 항소장 말 맞다는 그래 했다면 그 나는 굉장히 전략적인 그 미스다. 이게 금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책임 당원과 기존의 책임 당원과 민심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럼 새롭게 들어간 책임 당원의 그 수가 50%나 되잖아요. 28만 명이나 되고, 그 중에서 절반이 이상이 젊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홍준표도 그게 자기가 사활을 건다면 이 윤석열도 그게 사활을 걸어야 돼요. 이게 기존의 책임당원의 반 정도는 어쨌든 자기가 7대3, 6대4로 우세한 거거든.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한테 자기가 그래도 반반 정도를 갖다가 구축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에서는 어쨌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가 내란 음모로 징치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서 좀 상당히 우리가 하는 말하면은 그 강성, 거구, 예? 우파 이런 분들도 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두환에 가진 향수란 게 있어요. 향수. 박정희, 전두환에 가진 향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이제 뭔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를 불구하고 경제 부분은 좀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때가 굉장히 삼정호황 시기잖아요. 당시 경제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경제를 갖다가 주도했던 인사를 갖다가 뭐 실권을 다 줬다. 뭐 이런 이야기 늘 있어 왔던 이야기죠. 그 저는 사석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봐요. 대선 후보로서 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 사람은 그 오히려 80년도 신군부한테 맞서서 서울법대 모의 재판에서 이 전두환 그 당시 이 무슨 보안사령관한테
이 무기징역을 무기징역. 무기징역을 때리고 자기가 도망갔다고 이야기한 사람이거든. 공룡파에서 그랬잖아요. 전에 뭐 집사본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마치 자기가 실제로 그런 학생운동 했는 사람도 아니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소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호감도가 상당히 젊은 층에는 존재했는데 그걸 완전히 180도 바꾸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윤 총장이 그 검사 시절에 제가 듣기로는 어떤 모임이든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이 토론에서 주도권을 쥐고 흔들었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공격하고 막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일부 공격을 당하면서 공격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되고 하니까 저는 그게 뭔가 이렇게 재미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금방 말한 그런 부분들이 극우 세력이 결집해서 자기의 당심에서 더 이렇게 그걸 할 거다고 생각하는 그건 저는 착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링컨이 아니고 닉슨이 워터게이트에서 이 하야할 때도 결국은 그 도청을 단 게 아니라 그것을 거짓말을 했고 그 위에 보여진 모습 때문에 하야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최악의 수를 갖다가 거듭하고 있다. 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선 레이스를 이 후보가 돼서 가려면은 역사 인식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이 자기가 다른 사람이나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까 이게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중심은 어디에 사상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철학과 그런 노선 여기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재형이 홍준표하고 붙었잖아요. 네. 최재형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극우부진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이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면밀히 계산해서 저 발언을 던졌다라고 봅니다. 이제 결과는 뭐 앞으로 경선 결과가 뭐 입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윤은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중도쯤 왔어요. 근데 저 당에 와서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 이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떤 것이 저 당에서 살아남는 길인가라는 것을 급속하게 나름대로 이 보수판의 승리를 습득해가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후보 이야기도 좀 한번 하고 넘어가죠. 실질적으로 뭐 그전에는 윤이 압도적이었다가 어느 시점에서 범야 부분에서 그 윤석열을 앞서기도 하고 지금 이제 최종 그 11월 5일 날에서 누가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분석한 대로 당심과 민심에서 여전히 당심이 중요한데 그 당심에서 윤이 앞선다. 뭐 지금처럼 그 당심 앞서는 걸 갖다 더욱더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그 전두환 이런 5.18 발언도 나왔다 이런 이야기인데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 자기 26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른 후보들하고 가장 큰 차이인데 근데 그 경륜이 TV 토론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더 강화된 어떤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느낌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정치적 경륜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게 본인의 캐치프레이즈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토론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상당히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뭐 국민소득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수소경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럼 수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H2O라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아마 특히 이 젊은 친구들 보면 상당히 아마 실소를 금치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총장하고 1대1 뭐 토론에서도 보면 자신이 완전히 앞당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그 바로 이 1대1 맞짱 토론 직전에 했던 당해체 발언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인데 그런 부분들을 자신이 당을 지켜온 주인으로서의 강점을 보이면서 그걸 확실히 제압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또 지금 이 대구 TK 쪽에서 토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왜 안 했느냐. 그 본인이 법률가 출신,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지금 뭐 그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마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상당히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니까 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과연 그러면 윤석열의 대체제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홍준표에 대한 이 뭐랄까 신뢰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저는 상당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흔들렸을 때 대체제가 홍준표가 아니라고 하면 유승민과 그런 원희룡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더 큰 또 의문점이 갖고 있다. 이 부분이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로서는 심각한 좀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우리 홍 소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홍준표 후보.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 당심은 좀 늦게 10시에서 출발했어요. 3차에서 당심을 이겨야만이 후보가 될 수가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확실하게 앞서버려야 돼요. 근데 이 홍준표 후보의 국민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올라가다가 정체 답보 뭐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홍준표 후보 지지층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지만 그거를 남녀로 나누어서 보면은 거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20대 남자의 지지율이 여자의 지지율보다도 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내에서도 젠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30대도 마찬가지예요. 40대도 마찬가지고. 평균으로 놓고 보면 20대 30대 지지율이 높지만 20대 30대 여자의 지지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의 지지율이 만약에 20대 남녀 전체의 지지율이 높았다면 계속 더 올라갔을 거예요. 계속 치고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지지율이 20대 30대 일부 40대 남자의 지지율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20대 남자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마초 컨셉인데 이 마초 컨셉으로 열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중도층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홍준표 지지율이 국민 여론조사 지지율이 선전한 상태에서 정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홍준표 지지율이 더 올라가서 뭐 여권의 후보 누구를 하고 붙어도 1대1로 붙어서 압승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현재 윤석열 지지자들 중에서도 대안으로서 홍준표로 많이 넘어가 줄 텐데 그 탁이 지금 머물러 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한 10일도 이제 채 안 남았지. 실제 조사는 들어가는 날짜로 따지면은 이제 뭐 10일도 이제 채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그것을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뭐 그걸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 토론의 모습은 보면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보수 쪽의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게 그냥 내부 총질, 내부 뭐 폭탄 터뜨리기 서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당심을 지금 바꿀 수 있는 이 모멘텀을 못 만들고 있다. 홍준표 후보가 조금씩 그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20일 TK에서 문 대통령 여당을 정면으로 겨냥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아까 이야기가 나온 대로 이재명과 윤석열의 적대적 공생 구조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걸 타개해야만이 제1야당 대권주자 입지가 다져진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우리 황 소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홍준표 후보. 저 양반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나와갖고 이번에 두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과감한 보수 개혁의 가치를 저 양반이 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뭐 이 사실을 지금 로스쿨 폐지하겠다라든가 뭐 군대 가산점 문제라든가 뭐 요런 모빙 이런 데만 그 딱 20대 애들과 그 남녀간의 이 여혐 남혐으로 대치하고 있는 요런 부분에 그것만 이렇게 과감하게 던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경제를 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 성장을요. 그래서 그 성장률이라는 게 좀 황당할 정도의 성장률을 여전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기존의 황교안 유해 보수 정당의 기본적 형태를 그대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 양반이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머리를 써서 이 정책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섞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에서 이 기존의 그 이 국민의힘 당의 전신인 당에부터 시작해서 후보들이 가졌던 수구 성향 부분을 극복을 저는 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제일 안타깝다. 오히려 다 일부 주장만큼 나머지 주장들도 과감하게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몇 명 빼놓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일으키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보수는 혁신이 필수다 그랬는데 요즘 혁신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예. 아까 우리 한 소장 말씀 정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지난 2016년도에 당시 그러니까 제주 국정농단 사건으로 해서 보수가 개멸리되었다는 정도로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물론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뭐 한계는 있긴 있지만 사실은 이 지금 그 이 중도 무당층 뭐 이런 층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이 보수한테 지금 그러니까 이 찍기 위해서 하나의 전제 조건이 보수 혁신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보수의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혁신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액션으로 놓은 것은 인적 쇄신인데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안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보수 정파가 국민에게 손을 내미는 하나의 전제 조건인데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이 중도 외연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승리란 게 어떤 반문재인 정서에 그 입각한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심리적인 그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에게 정권을 갖다가 보수 세력의 정권을 갖다가 맡길 수 있다. 이게 되려면은 보수 세력들이 늘 주창했듯이 보수 혁신이 필수적인 과제인데 그게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후보들이 경선이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 후보는 중도 스탠스에다가 당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그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이게 그리고 홍준표 그 후보 같은 경우도 26년 경륜을 이야기하면 정말 너무나 잘 알기에 제대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비전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 이야기도 별로 없고 상당히 그 혁신의 상징이었던 유승민 후보조차도 지금 이제 이 엉뚱소리나 이야기하고 있고 주술이나 이야기하고 본인이 있고 아마 배신론, 뭐 배신자론 때문에 아마 네. 그런 부분을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 암만해도 새로운 다크호스로는 원희룡 후보인데 원희룡 후보도 지금 대장동 일타 강사로서 거기에 전념하고 있다 보니까 이 어쨌든 보수의 내분의 후보에서 보수 혁신의 어떤 방향 속에서 그 주창 속에서 이 중도층에서 또 실망한서 떠난 총에서 다시 돌아오고 그쪽에 한 기대를 거는 이런 후보 이런 전략이 이 정권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양상이 아니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게.